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인사 김성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9개월이 채 안 된 신축 아파트인데 이곳 주민들은 요즘 내 집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집에 굉장히 일체나 굉장히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설렘을 안고 마련한 새 보금자리인데 왜 집에 있는 게 고역이 됐을까요? 밑부분에 곰팡이 장식된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셨는데 그 밑부분에서 이제 내장재들이 이렇게 마르면서 냄새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공기청정이 켜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집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실은 물론이고요. 방 안까지 이렇게 비닐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모두 곰팡이가 가득 폈던 벽지를 뜯어낸 자리입니다. 입주 8개월 만에 집안 곳곳은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습니다. 1년도 살지 않은 새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계속 두통약을 먹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정말 좀 힘들고 뜯는 과정에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청소를 한 10개 번씩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이게 좀 해결이 좀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이씨 집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35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0여 세대가 누수와 균열, 이런 곰팡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에 드러난 균열 등도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위에 있는 자국들은 그 옥상에 나 있던 그 크랙들을 지금 때문에 고수한 자국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민과 건설사의 입장은 명확히 달라 보입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 쪽에 부실 시공을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은 하자 접수의 70% 이상이 기상 영향 때문이라며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부산 해운대구에 두산건설이 지은 동백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에서 누수, 균열, 곰팡이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분은 바로 오늘이죠.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인사 8명 중에 한 분이신 김성원 두산중공업 전 부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 뒤에 보시는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윤창현, 김용하, 이진숙, 김성원 등 8명 영입 발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성원 두산중공업 전 부사장은 산업자원부 과장을 지내다가 포스코를 거치는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췄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두산중공업 퇴사 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편지를 남겼던 김 전 부사장은 엉터리 탈원전 정책으로 건강한 기업이 망가지고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방금 김성원 두산중공업 전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에 들어섰죠. 그때 탈원전 정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을 퇴사하면서 김성원 두산중공업 전 부사장이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전한 기업이 망가지고 국가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두산중공업은 지주회사적인 주식회사 두산, 그리고 그 밑에 두산중공업 밑에 두산인프라코어와 방금 뉴스에서 보신 두산건설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는
두산 밥캣이라는 건설,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런 그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 두산 밥캣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두산그룹,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산그룹 그 주요 계열사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왜 김성원 두산중공업 전 부사장의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두산입니다. 최고점인 14만 1,080원을 찍었던 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7,800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계속 우하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두산중공업 전 부사장님이 계셨던 두산중공업을 보면은 2009년이죠. 최고점이 83,697원이었다가 오늘 종가가 6,140원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전인 2009년부터 두산중공업은 계속 우하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보신 그 부산 해운대구 동백 두산 위브더 제니스를 지은 두산건설 주식은 2009년 63,515원에서 계속 하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종가가 1,245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계열사 중에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시면은 이 회사 또한 10년 전 2011년에 31,550원을 찍고서 계속 우하향을 해서 오늘 5,650원입니다. 방금 보신 두산의 주요 계열사 주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성원 두산중공업 전 부사장이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건전한 기업인 망가지지도 않았고, 예? 그 전부터 두산중공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산그룹을 기억하는 것은 1997년 IMF 전이죠. 그때 두산그룹이 대대적인 그 구조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오비 맥주 있죠. 오비 맥주를 비롯한 소비재, 코카콜라 보틀링이라든지 그런 소비재를 회사를 매각하고서 보신 바와 같이 중무장대 사업을 시작합니다. IMF 전에. 그때 이제 IMF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두산그룹에서 웨스팅하우스 원전의 그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려다가 도시바의 그 인수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좌절됩니다. 만약에 두산그룹이 그때 2005년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쯤 두산그룹은 공중분해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시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도시바가 그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을 팔게 된 것이 2011년 동일본 지진 원전 폭발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 그 원전 산업이 완전히 그 폭삭 주저앉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도시바가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나마 그 반도체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 도시바가 갖고 있던 메모리 부분 사업체 매각으로 인해서 그나마 기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두산그룹이 2005년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생각으로는 아마 그 생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두산 밥캣,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밥캣 건설 그 중장비를 생산하는 그 회사를 인수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리먼 브라더스로 인해서 미국의 그 건설 경기가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두산그룹이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산에 지은 그 59층 빌딩, 그 아파트들 있죠. 탄현동인가 거기에 지은 두산 그 위브더 제니스 그 아파트들 중에서 최초로 홈쇼핑에서 그 세일즈 마케팅을 했던 그 아파트들. 이렇게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다. 지금 중공업 그 전 부사장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예? 두산중공업이 마치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예? 10년 전부터 주가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두산그룹 중요 계열사들이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그룹을 이끌었던 박용만 회장님, 지금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정치권을 향해서 하신 말씀, 쓴소리를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역 분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가면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이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버리는 자체가 큰 성추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며 규제 개혁 법안의 처리 지연 등의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니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국회가 개점 휴업으로 지나갔다며 여야 정치권을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